장애인도 엄마가 될 수 있다. 이시연. 안녕하세요. 부산에 거주하는 이시연입니다. 저는 2019년 신호 위반한 차량의 지인은 저는 2019년 신호 위반한 차량의 지인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왼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당시 다리 절단을 간신히 면하게 됐고 이후 50번이 넘는 수술을 했습니다. 현재 왼쪽 다리의 상태는 발은 변형이 와서 양쪽 발이 사이즈가 달라 신을 수 있는 신발이 한정적이고 종아리와 허벅지 대퇴부는 심각한 개방성 골절로 뼈는 유실되어서 중간중간 없고 상처가 너무 심해 피부 이식을 대부분 진행해서 피부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무릎 관절은 강직되어 움직이지 않아서 평생 뻗친 다리로 살아야 합니다. 다리 길이도 달라서 제대로 된 보행이 힘든 상태입니다. 저는 이렇게 후천적 장애인이 된 지 7년이 되었고 목발과 휠체어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5년 정도 병원 생활을 반복하는 동안은 끝없는 터널 같았던 어둠 속에서의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이를 악물고 견디고 버텨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출산했습니다. 정말 매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하루였지만 제가 이겨내길 간절히 바라는 가족들이 있어서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부모님과 지금의 배우자인 남편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12년 처음 만난 지금의 남편과 2023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2세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고민 끝에 아이를 가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장애가 있음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지 않는 행복한 아이로 잘 키울 수 있을지 그리고 아이가 엄마의 장애를 알게 됐을 때 아이 나름대로 받아들이기까지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때 어떻게 지혜롭게 그 시간들을 이겨낼지 그런 마음 아픈 고민들을 했었지만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고 감사하게도 2024년 12월 11일에 개근백병원 장애진환산부인과에서 아기를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처음 장애진환산부인과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다행이다 생각했었고 장애인도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29년을 비장애인으로 살았을 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장애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어디를 가면 제가 장애인인데요 하며 설명해야 하는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아무렇지 않게 말은 하고 있지만 제 마음은 혼자 아플 때가 많았고 괜히 위축되기도 하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배려를 받으면 오히려 미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진환산부인과는 제가 장애인인 걸 이미 모두들 아시니까 마음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개근백병원 장애진환산부인과에서 저를 담당해 주셨던 임도화 교수님과 임현주 선생님께 다니는 내내 친절하고 세심한 배려를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다리 때문에 처음에 당연히 제왕절개만 생각했는데 자연분만도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고 자연분만에 성공해서 출산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임신 기간 내내 온전하지 못한 다리 때문에 다리에 혈전이 생길까봐 아스피린을 복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리로 가는 혈류도 적고 혈전 위험 때문에 초반에는 36주 정도만 끌 수 있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속상하고 아기에게 미안해서 초음파 보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게 해주신 말씀이 더 이상 아기에게 얼마나 더 잘해줄 수 있겠냐고 하시면서 이미 충분히 너무 대단하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외에도 진료받을 때마다 교수님 경험담도 얘기해 주시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깊이 공감해 주시고 같이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제게 용기 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출산 때까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용기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24년 12월 11일에 저희에게 온 작은 기적 같은 소중한 딸과 함께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감정들도 느끼며 아기와 함께 성장하고 매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기를 출산하고 저는 더 자주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출산 과정은 힘들었지만 제가 자기를 들고 살아갈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사고가 난 후 수술을 반복하는 동안에는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정말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했었지만 지금 제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들이 저는 그때의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상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출산이 몸에 무리가 많이 되었는지 다리가 안 좋아져서 계속 병원에 다니며 치료받고 최근에 또다시 같은 자리에 3번의 수술을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육아가 많이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도 많아서 종종 몸이 이렇게 된 게 원망스럽고 현실이 버거울 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애 진화 산부인과를 통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었던 경험은 제게 너무나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새 가족이 되어 행복할 수 있는 건 여성 장애인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해주신 장애 진화 산부인과가 준 긍정적인 삶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장애 진화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 운영이 안 되지는 않을지 없어지진 않을지 하는 걱정도 됩니다. 부디 더 활성화가 되어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애인 관련 의료기관들이 곳곳에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상 장애 진화 산부인과를 이용한 후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 맞서 힘겹게 하루를 살아내는 세상의 모든 장애인들이 더 당당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시연님의 용기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셨습니다. 장애 진화 산부인과인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진료를 힘써주시는 종사자분들의 노고도 함께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진님의 이용 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도 이제 치과 갈 수 있어요.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8살 귀여운 아들의 엄마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성상 감각이 예민하여 양치가 거부가 심해서 양치를 잘 하지 못해 어린 나이에도 충치가 생겨서 4살에 이미 크라운이라는 충치 치료가 필요할 만큼 다 많이 썩어 있었습니다. 4살에 일반 어린이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하는데 치아 상태를 진단하는 엑스레이 촬영부터 거부가 시작되었고 보통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 웃음가스, 선물 등의 회유책이 하나도 통하지 않았고 아빠와 간호사 선생님들까지 총출동하여 아이를 붙잡고 충치 치료를 겨우 끝냈습니다. 울며 악을 쓰고 힘을 쓰느라 아이의 머리와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얼굴에는 간호사 선생님의 손톱에 눌리고 긁혀 생긴 상처와 터져버린 실핏줄로 붉은 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치과에서 안 좋은 추억을 가진 우리 가족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엄두도 못 내고 있던 치과에 3년 만에 용기 내어 구강검진차 방문을 하였는데 아이의 상악에서 치아종이 발견되어 치아종 제거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충치 치료로 트라우마가 생긴 우리 가족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유치를 떠나보내고 영구치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빨리 제거를 해야 영구치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으니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충치 치료로 고생을 해보았기에 더 이상의 안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면 치과와 영영 멀어질 것 같아 수면 마취를 하고 수술하거나 아이의 장애 특성을 이해해주는 곳에서 치료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장애인 치과 진료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부산의료원 장애인 치과센터에 진료 예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월에 연락을 드렸지만 예약이 가득 차 있어 가장 빠른 날짜가 8월 말에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던 저는 바로 예약을 하고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낯선 환경과 본인의 평상시 루틴을 깨지면 불안해하는 자폐 스펙트럼 아이이기에 진료일이 다가오기 전부터 아이에게 치과에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고 진료 당일 예약 시간보다 병원에 일찍 도착하여 아이의 발빛 닿는 대로 병원을 이리저리 구경하며 병원 곳곳을 설명해주며 긴장이 풀리도록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긴장이 조금 풀린 듯 하였지만 엄마인 제가 더 긴장한 상태로 아이의 눈치를 보며 2층 치과로 향했습니다. 처음 장애인 치과센터를 방문하여 간호사 선생님께서 친절히 아이에 대한 정보를 물으시고 문진표를 작성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진료실에 들어가서도 아이가 치과 진료의자에 눕는 것부터 겁을 먹고 망설이자 그럼 살짝 앉아만 볼까? 하시며 살짝 걸터 앉기부터 해서 한 발 올리기, 두 발 다 올리기 의자에 등 기대어 놓기까지 상냥하게 잘 안내해 주셨고 의자를 넘기려 하는 순간 또 아이가 움찔하며 경직되는 모습을 보이자 그럼 땡땡이가 이거 눌러볼까? 이거 누르면 내려가고 이거 누르면 올라오는 거야 하시며 진료의자 조작 버튼을 누르는 시범을 보여주시고 아이의 손으로 눌러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입속을 살펴볼 거울, 진료도구, 칫솔 등도 하나하나 다 보여주고 설명해 주시며 아이의 입안에 칫솔을 넣어 칫솔질을 3번, 5번, 10번 차차 물려가며 해주시면서 긴장을 풀어갔습니다. 예전 치과 진료에서는 진료의자에 앉고 기대는 것부터 울고 소리 지르고 거부하며 난리가 났던 아이였는데 간호사 선생님 덕분에 아이가 경계심이나 두려움 없이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미흡고 등장하신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주 신속하고 능수능란하게 아이의 치아 상태를 살펴보셨고 아이의 치아종 제거 수술이 이미 많이 늦어졌는데 전신 마취까지 하면 수술 일정이 너무 늦어지니 오늘 바로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치과 치료에 트라우마가 생길까 걱정이 되어 전신 마취 후 치료를 받길 바라며 찾아왔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오늘 수술해 주실 수 있다고 부모님이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시라고 하셔서 고민이 많이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던 전신 마취의 부담도 없고 의사 선생님의 확실한 소견에 믿고 아이의 수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이의 수술 차례가 오기까지 대기 시간이 필요해서 간호사 선생님께 잠깐 나가서 아이가 좋아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겠다고 말씀드리니 흔쾌히 그러라고 하셔서 병원 안 에스컬레이터를 타며 기다리기 힘들어하는 아이의 무료함도 달래고 아이에게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진료 순서가 되었고 몸을 움직여서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몸을 고정시키고 치료를 시작하였고 의사 선생님은 빠르게 치료를 해주시며 보호자인 저에게 수술 진행 상황 설명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한동안 아이를 볼 때마다 치과 치료 어떻게 받지? 수술을 어떻게 받지? 전신마취까지 안 해도 되는 수술인데 아이 몸에 전신마취가 경이롭지는 않을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었는데 걱정한 것이 무색하게 오늘은 수술 전 검사만 하겠지 하고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갔는데 단박에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부산의료원 장애인 치과진료센터 간호사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의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친절함과 의사 선생님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여기서 진료받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였습니다.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치과 진료를 엄두를 못 내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진료 일수도 더 늘어나고 의료진도 더 늘어서 진료가 필요할 때 오래 기다리지 않고 진료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은 청각이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진료 대기하는 동안 다른 환자들의 아프다고 소리치는 소리, 치료하는 기계 소리 등이 불안감을 더 증폭시킬 수 있고 대기하는 동안 소리를 내거나 박수치기, 제자리 뛰기 등의 상동행동으로 다른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대기실과 진료실에 칸막이 설치나 1인 진료실 형태가 되면 더 편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도 원할 때 부담 없이 편안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부산의료원 장애인치과센터 의료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